유승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어제 그 예산 소위하면서 정말 저는 황당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게 있거든요. 아까 임종득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고 수천억을 이제 삭감 의견을 낸 거잖아요.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산정을 잘못한 거죠. 모수 산정을 잘못하다 보니까 수천억의 인건비가 과다 편성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넘어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의원들이 다 일관되게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건 뭔가 의도를 갖지 않고는 어떻게 수천억의 인건비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부수 예산까지 해서 과다 편성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국방부가 됐건 기재부가 됐건 징계 사안입니다. 정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건 뭐 그냥 일반인이 보기엔 눈먼 돈 아웅 모르면 지나가는 돈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200억도 아니고 수천억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국방부가 어떻게든 잘못했거나 아니면 기재부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거나 이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국방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국회를 농락하는 거로밖에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그 청장님, 네. GOP 과학화 경계 체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대식 의원님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세계 업체 다 문제가 됐어서 자산 취득비 일부가 삭감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험평가 재공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맞습니까? 네. 이게 저는요. 지금 5사단에서 유무인 복합 그죠? 감시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실증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참에서 지금 선 방어 개념에서 지대 방어 개념으로 바꿨잖아요. 작전 개념을 바꾼다는 걸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소요 작전 개념하고 ROC도 바꿔야죠. 이거는 과거에 선 방어 개념, 즉 감지에 포커스를 두고 소요가 결정된 겁니다. 근데 왜 12월에 똑같이 이거를 재공고, 재입찰을 하겠다고 하는지 전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자, 이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가 4,600억이나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장관님, 네. 이제 우리 방산 수출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원팀을 구성해서 정말 잘해보겠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호주에서 어그러졌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호주에서 이제 결국은 실패했고 실주를 한 거죠. 실패했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잠수함, 폴란드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원팀이 만들어져서 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원팀입니까? 지금 KDDX 이 건으로 인해서 국방부 방사청 각종 회의에서는 두 업체의 오너가 대표가 서로 웃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글부글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세요. 장관님도 폴란드 다녀오시고 청장님도 캐나다 다녀오시고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이 방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업체는 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우리 장관님께 건의드릴 거는 업체를 한번 불러서 아니 캐나다만 잠수함만 하더라도 20조 그 다음에 이제 뭐 MRO까지 이제 기반까지 갖추려면 60조 가량 추정되는 사업인데 지금 한편에서는 독일이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원팀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서로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한번 정말 제대로 된 원팀을 구성해서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게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네. 주의를 두든 뭘 하든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분들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는 KDX 사업 이 과거에 이런 상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거울 삼아서 이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의 노력에 비해서 업체가 하는 거는 이게 약간 뭐 완전히 대립 갈등 구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쪽에서도 제가 연락을 받은 거거든요.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곽진수 중이 사망 사건 아시죠? 극단적 선택 사건. 24년 1월 1일 날 아크 부대에서 예. 그래서 그 유족이 이제 장관님께 군의 구조적 책임 인정 및 순직 재분류 촉구 진정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청년 장교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심의가 가능할 수 있게끔 법률적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1분 더 드리세요. 예. 질인데요. 어제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방첩사 수사권 이관의 경찰 국수본 국방조사본부 물망 인사정보 수집 기능 잔류도 거론. 방사청이 해체 수준으로 가는 게 방첩 업무를 못해서입니까? 그건 뭐 어디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야말로 이 저희 방첩사는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예, 총정치국 수준입니다. 예, 근거 없는. 예, 북한의 총정치국 수준이고 방첩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 기능은 강화를 시키고 인사, 정보, 세평, 보안 이런 부분들은 말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인사 정보 이거라도 남기면 안 됩니다. 또 권력화가 되고요. 동의합니다. 어떻게 위계 질서가 삼성 정권 앞에 중령이 가서 맞담배를 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첩은 방첩을 못해서 해체되는 게 아니고 여인영 같은 사령관이 나타나서 인사 정보를 쥐어잡고 사성 장군들의 인사에 개입하고 그 메모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사성 장군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방첩 기능 유일하게 하나만 살려두시고 모든 기능은 다 없애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 요원들이 어떻게 포섭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 정부의 인자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위계에 의해서 군의 계급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답변 아까 네, 하시죠. 네.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과 관련돼서는 세계 업체가 구매 시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요구하는 수준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이제 황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미래 전투 체계 복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미래에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정립되고 그거에 필요한 무기 체계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현실은 기존의 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소요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지금 맞다라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요가 결정됐기 때문에 결정된 소요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는 방사청에서는 다시 구매 시험 평가와 관련된 재공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합참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단순하게 감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감시, 감지, 그 다음에 통제 아니면 적이 왔을 때 타격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통합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GOP 병력들이 과감히 빠질 수 있고 그 병력들이 후방에서 모여서 삶으로써 교육, 훈련, 복지가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것이 노후됐기 때문에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데 돈을 투입하기보다는 그런 미래의 개념과 미래의 복지를 위해서 과감하게 소요를 재검토하고 그것에 의해서 다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합참과 소요군과
국방부와 이 소요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사업이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방산 수출과 관련돼서 가장 이제 지금 어려운 것이 결국은 그 조선업입니다. 잠수함이든 호위함, 국내 KDDX에도 경쟁이 치열하고 해외도 사실은 치열한 게 현실이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상생 방안 마련하라고 하지만 상생 방안 나올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승자 독식을 하는 구조에서는 그야말로 치킨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업체 입장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양가의 오너를 작년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었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양가 오너들이 악수하고 사진 찍는다고 해서 완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KDDX 포함해서 저희들은 원칙과 절차에서 빨리 결정을 하고 결정된 상황에서 그런 어떤 함정 건조를 나눠줄 수 있는 뭐 같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업체가 다 건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 가시화되고 그렇게 해서 그 일거리가 생김으로써 어쨌든 그 체계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빨리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현 시점에서 맞을 것 같고 승자 독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많은 무기 체계들에 대해서는 이제 승자 독식보다는 어떤 그들의 어떤 생산 체계, R&D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공유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도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캐나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주에 캐나다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에이펙 때 캐나다 총리가 오고 나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독일과 노르웨이가 한 팀이 돼서 우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그 나라들은 아무래도 문화권이나 캐나다와 가깝기 때문에 그 외교적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뭐 방사청에서 또 국방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방부와 방사청을 넘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사실 필요하고요. 거기 또 마침 이렇게 그 의원님들이 많이 가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지금 대사님도 지금 안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 너무 지금 불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제품이나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산업협력 방안이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내년 초까지 노력을 하면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반드시 수주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쓰세요. 그 GOP 그 경계 체계와 관련돼서는 4,60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전 개념 변화하는 작전 개념에 맞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거로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와 네. G2G 차원에서 결국은 승부수가 될 수 있는 건 산업협력이거든요. 그 산업협력은 업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범정부 부처 차원에서 산업협력할 소요들을 좀 찾아서 나중에 RFP를 결국 업체가 작성하지만 많은 부분은 정부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네,